네, 여러분, 아직 연립 2차 방정식의 모든 유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유형은 1차식과 2차식이었고, 두 번째 유형은 2차식과 2차식이었는데, 이 세 번째 유형도요, 2차식과 2차식이지만, 보통 2차식, 2차식이 만나 있는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돼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라는 게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교과 과정에선 빠져 있어요, 지금. 교과 과정에선 빠져 있지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식과 2차식 꼴이 나와 있는데 이 꼴의 2차 방정식에서 두 2차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요,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언제 2차항 소거해야 되고 언제 상수항 소거해야 돼요? x, y 항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x랑 y에 대한 2차식인데 x, y가 곱해진 항이 없을 때는요. 2차항을 소거하고요. x, y에 대한 2차식에서 x, y 곱해진 항이 있을 때에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겠네요. 두 문자가 곱해진 항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2차항 소거해라. 있으면 상수항 소거해라. 문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발전예제 9번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발전예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봤더니요. 2차식, 2차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분명히 한 친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요거 정리한 거 밑에 2차식에 한번 넣어주고 얘 정리한 거 밑에 2차식에 넣어줘서 문제 푸는 거였죠. 근데 두 개 다 보이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데 x, y 두 문자가 곱해진 항이 없다면 이 차항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두 문자가 곱해진 x, y 항이 없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해라? 이 차항을 소거하라. 그럼 일단 문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는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는 3.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2차 항을 초과하기 위해서 빼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없어지네요. 그냥 없어지고요. x-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차식을 얻게 됩니다. 그쵸? 어떻게든지 1차식을 얻을 텐데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x는 y 빼기 2가 되고요. 이거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진 식 기억 혹은 니은에다가 원하는 아무 곳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친구한테 대입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식을요, 이 기억식에다가 대입하면. 자, 그럼 x 자리에 y-2 들어가서 제곱, y 제곱 더하기 x 자리에 y-2 들어가서는 1이다. 전개하면요,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1. 계산하면요, 2y 제곱, 여기는요, 마이너스 3y, 여기는요, 플러스인데 넘어오니까요, 플러스 1은요. 인수분해 되죠. 요렇게 딱딱. 2y-1, y-1은 0. 따라서 y는 2분의 1 혹은 y는 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때 x값도 구해줘야 되겠죠. y가 2분의 1이면 우리 관계식 아까 어디 갔죠?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y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2가 x니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 자리에 1 넣어주면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는 2분의 1입니다. 혹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데 그 두 문자가 곱해진 x, y 항이 없다. 어떻게 한다? 2차항을 소거한다. 그럼 그 다음 유형은요. 곱해진 x, y 항이 있는 유형이겠죠. 자, 두 개의 식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랬을 때 이 x, y라는 항을 둘 다 갖고 있다면 이때는 뭐를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하여 푼다. 자, 그럼 상수항을 초과하기 위해서 3과 5의 공배수인 15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위의 식에다가 5배 해주고요. 밑의 식에다가 3배 해주도록 할게요. 위의 식에다가 5배 해주면요. 10x제곱 더하기 15xy 더하기 5y제곱은 15다. 밑에는요. 3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9y제곱은 15다. 해서 빼주면 7x제곱 더하기
21xy 더하기 14y 제곱은 0 되고요. 7로 나눠줄게요. 3xy 더하기 2y 제곱은 0. 인수분해가 되겠죠. 2y랑 1y로요. 따라서 주어진 관계식은요.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y다. 두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생기겠죠. 어쨌든지 간에 연립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서 넣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2차항을 소거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넣던지 지금처럼 상수항을 소거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2차식, 2차식 연립하면 둘 중에 하나는 1차식에 관련된 관계식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서 나머지 하나의 식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서 1차식이 안 나오면 두 개를 어떻게든지 연립해가지고 XY 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차항을 소거하냐 상수항을 소거하냐를 통해서 1차식을 만들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문제 다 안 풀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관계식인 x는 마이너스 2y를요. 위의 식에다 대입할까요? 기역식에 대입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넣어주면 되니까요. 2배의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 3의 마이너스 2y의 y 더하기 y 제곱은 3. 이거 전개하면 4y 제곱이니까 전체 8y 제곱이고요. 숫자는 마이너스 6의 y 제곱되고 y 제곱은 3. 계산하면 3y 제곱이 3이니까요. y 제곱은 1. 따라서 x, y 해주면 y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 있고요. y자리 1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자, 요 식이 간단하겠죠? 여기다 대입해 주면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 이렇게 해서 두 쌍이 일단 나왔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두 번째 관계식도 있었죠. 여기요. x는 마이너스 y도 우리 기역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3의 마이너스 y의 y 더하기 y 제곱은 3이다. 제곱하면요. 2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이다. 이건 계산해 주시면 없어지네요. 0은 3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해가 없겠습니다. 그쵸? 0이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요. 이 친구들만 해가 되겠습니다. 답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x, y 항의 유무에 따라서. 자, 2차식과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도 절대 안 된다. x, y의 유무에 따라서 x, y가 있다. 상수항을 소거한다. x, y가 없다. 2차 항을 소거시킨다. 이해되셨죠? 주어진 두 개의 2차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XY 항이 없을 때에는 2차 항을 소거하고 XY 항이 있을 때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풀어주게. 필수예제 11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금 문제예요.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식이요.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 자, 공통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어감상 공통으로 근을 갖는다니까 똑같은 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식 다 같은 근을 갖는데 그게 0은 아니래요.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통근을요. 우리 알파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럼 두 식 다 알파라는 해를 가지는 거죠. 알파라는 해를요. 두 식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알파를요. 두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할 때요. 알파를 대입하면 첫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식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2a는 0. x가 아니죠? 여기 알파죠?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니까 알파 이렇게. 맞아요? 그럼 두 개의 식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고 2차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연립 방정식에서는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맞아요? 뭐 A 알파 곱해진 게 있는지 보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수항을 소거한다. A 알파 곱해진 항이 없으면 2차항을 소거한다였죠. 2차항이라는 거는 A 제곱 알파 제곱 친구를요.
소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식을 봤을 때 A 알파항은 있어요. 이렇게 뭐 전개하면 생기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근데 소거할 수 있는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경우의 수에 딱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고 2차항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시도하셔서 둘 중에 맞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이고 플러스 2a가 있으니까 얘를 지금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해주시면 2알파의 제곱이고요. 여기는요. 자, 이게 a 더하기 2에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a 더하기 2가 있는 거고 더해주는데 요거 이렇게 전개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있고 이건 지금 알파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는 지금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졌어요. 는 0. 여기도 지금 a가 없어질 거고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 2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알파는 0이거나 알파는 1이다. 이 알파라는 게 근이었죠. 공통근이었는데 그 공통근이요. 0이 아닌 공통근을 구하래요. 알파 자리에 지금 0 들어가고 알파 자리에 1이 들어가는데 0이 아닌 공통근이면 공통근은 얘가 되는 거죠. 즉 공통근이 0이 아니려면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공통근을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요. 근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 1번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주어진 식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빼기 2a는 0이라는 식이요. 근으로 1을 갖는 거죠. 그럼 이 해는요. x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 빼기 2a는 0에다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해라서. 그럼 a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숫자는요. 더하기 3은 0. 따라서 a는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연립방정식에서 지금 얘는 딱 이 두 가지 경우에 부합되는 게 없었어요. 이럴 때는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은 적용되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상수항을 없애는 걸 시도했죠. 지금 상수항을 없애는 걸 시도했는데 딱 좋게 맞아떨어져서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유제를 풀어보실 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먹힐 수도 있고 최고차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먹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8단원 연립방정식은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이드가 좀 남아 있으셔야 돼요. 문제풀이가 끝나면 친구들이 머릿속에 연립 2차 방정식에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는 경우가 있고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는 방법이 있지. 1차식과 2차식이면 1차식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2차식에 넣어주는 거지. 2차식과 2차식이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있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1차식 정리해서 이 하나씩 여기다 넣어줘서 문제를 푸는 거였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두 개의 문자 x, y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 이런 식이었다면 xy 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xy 항이 있다면 상수항을 소거하고 xy 항이 없다면 2차항을 소거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값이 주어지고 xy 곱한 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었지. 이때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를 구해서 t의 값을 구해주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완벽하게 써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목적지를 딱 결정했을 때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있다면 금방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 방식들을 보시면 항상 가이드를 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푼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푼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가이드가 바로바로 떠오를 때까지 가이드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8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9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